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2,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도출되면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장에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지 일주일여 만에 5번째 확진 판정인데 정부는 어제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과잉수사 논란이 커지자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압수수색 시간이 지체됐다며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받은 안전대진단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 일부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지뢰 제거도 함께 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을 상징하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매설돼 있는 약 38만 발의 대인 지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리는데 유엔 지뢰행동조직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비무장지대 안 유엔 사령부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국제사회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동아시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해 일본 수출 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9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3차 북미 협상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찾으면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65분간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쌓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긍정적 결과를 시사했습니다. And relationships have been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d like to see if we can do something. And if we can, that'll be great. And if we can't, that's fine. We'll see what happens. 예정보다 15분가량 늘어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에는 미래를 제공한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고 체제 보장도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혔고 상응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만간 북미 협상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간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은근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상황 등을 설명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유여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working together very well.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F-35 등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구입한 미국 무기 내역과 함께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논란으로 이어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논의 대상에서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일 모두가 중요한 우방인 만큼 양국의 갈등 관계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전혀 모른다고 줄곧 주장해왔었죠.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앞에서 사업 설명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의 해명은 일관됐습니다. 먼저 열린 기자 간담회에선 펀드 보고서까지 들고 나와 투자 대상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이어 열린 청문회에서도 블라인드 펀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 장관 측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IFN 전 대표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 정모 씨에게 2차 전지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M은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투자한 익성의 자회사로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설명회는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기 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경영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의 집과 연세대 등 4개 대학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만으로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을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경위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연세대 석사과정 합격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가정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지켜본 가운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무려 11시간이나 걸린 탓에 지나치단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반장 분량의 긴 해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란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조 장관 측 변호인이 압수물품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조모 씨가 지원한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2018년 전기 입학과 이전 2년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가 사라진 걸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5억 원이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조국 의총이었습니다.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며 위기감을 드러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정책과제 논의를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조 장관에 대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수사 상황을 외부로 흘려 여론몰이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 검토는 수사방해 행위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여야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면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30여 명의 고령 환자가 있던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노인들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건물 옆 대피 장소에 모인 노인들은 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목소리가 주부에게 저녁이 나더라고. 여기도 놓고 그래 누워 있었어. 하면서 여기 봤어. 저기 밥.
화재 당시 병원엔 환자 130여 명이 있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9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발화돼서 연기가 바로 이제 그 병실이 딱 복도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투입이 돼. 합동 감식에 들어간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에 대해 4번째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 프로파일러 6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과거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목격자의 존재를 발견해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그동안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본인의 DNA가 나와 증거가 확실한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뒤집을 단서를 찾는데 지난 며칠간 주력했고 어제 부산교도소에 내려가 용의자에 대한 4차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프로파일러 6명을 수사진에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성향과 심리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 신경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4차 대면 조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용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전략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수사 기록에서 당시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목격자의 존재를 새로 발견하는 등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1990년 9차 사건 당시 피해자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용의자를 본 전모 씨로 몽타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와 마주쳤던 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1986년 9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직전 유사한 성폭행 7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들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 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 2월부터 7월 사이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쇄 성폭행 사건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발생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유력 용의자 이모 씨의 군제대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그려진 용의자의 몽타주와 흡사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스타킹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씌운 점 등을 예로 들며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태안읍에서 3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당시 경찰은 연쇄 성폭행과 연쇄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남아있는 증거물을 확인하는 등 이 씨의 여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주춤한 줄 알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국내 5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이번엔 인천시 강화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저녁 강화군 송해면의 한 돼지 농장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지 8일 만에 벌써 5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특히 강화군은 애초 정부가 정했던 6개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닌 만큼 바이러스가 방역대를 뚫고 남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어제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첫 번째 농장과 나머지 농장 사이에 차량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농장을 방문했고 두 번째 농장도 첫 번째 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접촉한 차량이 들렀던 겁니다. 정부는 아직 역학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빨리 밝혀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북한에서 먼저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평안북도 돼지는 아예 전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발병을 최초로 신고했는데 그 이후 방역이 잘 안 돼 북한 전역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기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전염을 막기 위해 북한은 돼지 축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석 때 성묘까지 금지했지만 지난 7월 이후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 금지, 발병 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 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국내 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 수집과 공동 방역 차원에서 북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가수 승리가 상습 도박 혐의로 등으로 어제 9시간 가까이 2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MBN의 단독 보도로 소환 날짜가 공개되자 비공개 출석을 위해 날짜를 하루 늦춘 건데 이번에도 기자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가수 승리가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다시 경찰청사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소환 때와는 달리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청사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박 자금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네, 불법 환치기 의혹은 지금 부인하시나요? 2차 소환에서 경찰은 도박의 횟수와 기간, 액수 등 상습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일단 도박은 처벌 수위가 약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며 이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에 이어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0회 세계 지식포럼이 잠시 뒤에 개막합니다. 20도를 맞은 만큼 올해도 역시 관심을 끄는 연사들이 전 세계에서 총집결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원 기자, 올해 세계 지식포럼은 어떤 주제로 열립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장충 아레나에서는 1시간 뒤인 오전 8시 반부터 제20회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립니다. 올해 세계 지식 포럼 주제는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입니다. 모두 250여 명의 연사가 참석해 7개 트랙에서 110개 세션을 진행하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 정상은 물론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첸,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야후 공동 창업자인 제리 양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이를 통해 G2 간 기술 패권 전쟁 등 우리가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인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개막식에서부터 다채로운 행사와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니얼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리니프 베이징대 교수가 G2 경제전쟁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이어 치열한 대담을 펼칩니다. 이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이자 필리처상 수상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과 데이비드 어반 미국 전쟁기념위원회 의장이 트럼프의 미래를 주제로 개막 강연에 나섭니다. 또 스마트 로봇과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막식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중국 위구르인으로 추정되는 수백 명이 눈가리개를 하고 수갑을 찬 채 이송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눈은 가려졌고 양손은 등 뒤로 묶였습니다. 잠시 뒤 중국 공안의 삼엄한 경비 속에 일렬로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의 한 기차역에서 촬영된 이 드론 영상은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 영상이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위구르인과 소수민족 수감자를 이송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UN 측은 앞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소수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을 재교육의 명목으로 강제로 가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탄압 정책은 위구르인의 이슬람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近来美方不顾中方的反对，打着宗教人权的幌子，一而再再而三地污蔑抹黑中国的治疆政策，干涉中国的内部事务。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 건국 70주년 행사를 맞아 소수민족 인권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가족 구성원이 12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 부부의 아이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화목한 모습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 그런데 그 수가 좀 많아 보이죠? 이들은 모두 입양한 아이들인데요. 첫 입양은 1997년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입양아 수가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젠 1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이뤘는데요.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는 거야말로 가족 전체를 위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 부부. 아이들은 하나의 큰 사회와 같은 대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는다네요. 여기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거대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이 온라인 경매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로봇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무려 15톤이나 되는 이 로봇. 지난 2017년엔 일본 로봇과 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파산했고 회사는 로봇을 1달러부터 시작하는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5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 날씨 생각하시고 옷차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각 서울 14.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가을볕이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온 차이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투 꼭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부안의 가시거리는 70m, 경기 광주는
90m로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오늘 오존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13.1도, 안동은 1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 26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는 남부와 충청,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